1번이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구속과 관련된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이 건조물 침입죄로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법정 구속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확정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었죠.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지위예요? 미결 수용자의 지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정된 뒤에는 수용자의 지위죠. 다시 말하면 확정됐다는 얘기는 형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별건으로 상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상해죄로 기소가 돼서 이 1심에서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다가 1심 선고되고 확정된 이후에 이제 항소심이 열렸는데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항소심 선고가 됐죠. 3개월이 선고가 됐어요.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33조 일단 우리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국선변호인 관련돼서 33조 1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죠.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유였죠?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세 번째로 노화자인 때, 네 번째로 구속된 때, 다섯 번째로 미성년자인 때, 그리고 여섯 번째로 70세 이상인 때. 그리고 이 항이 뭐였어요? 청구해야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빈곤 기타의 사유로.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재량에 가는 거예요. 재량에 가는 건 뭐냐면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 권리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판사가 선정해 줄 수가 있어요. 단 제한이 있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재판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재판장님이 예를 들어서 70세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7세, 65세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 재판 절차 관련돼 가지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장님이 그분들한테 국선변호인 선정해드릴까 하는데요 하면 예, 동의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 절대 변호인 사용 안 할 거예요. 변호인 선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판사님도. 그대로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국선변호인 조항인데 이 33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피로적 변론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피로적 변론 사건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국선변호인이 선정이 됐으면 그 국선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진행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봤을 때 자,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뭐가 있어요? 구속된 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1심에서 봤을 때 1심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어떤 사건으로? 건조물 침입죄로. 근데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되어 있지 상해죄로 구속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전의 법원에서는 이 구속된 때를 해석을 할 때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때로 의미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되어 있지 상해죄로 구속되어 있는 거니까 직권으로 선정 못해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확정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했는데 자, 형 집행하는 사람은 국선 변호인이 있어요, 없어요? 국선 변호인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구속된 상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직권으로 선정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똑같아요. 여기 구속된 때는 의미는 뭐다? 당해 사건. 즉 상해죄라는 당해 사건에서만 구속된 때만 국선 변호인 선정할 수 있지 별건이거나 형 집행으로 구금된 때는 선정해 줄 수 없다가 기존의 논의였어요. 근데 이번에 전합의체로 바뀐 거예요. 즉, 이 구속된 때 의미에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뭐라고 왔냐? 무전적 해석을 고려하자. 판례는 첫 번째로 형사소송법 69조를 보면 구속을 뭐라고 하고 있다? 구인과 구금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이 33조를 보자 이거예요. 33조의 문헌에 그냥 구속된 따로 돼 있지 어디에 해당 사건에 한해 구속된 따로 돼 있냐 이거예요. 즉 33조 문헌이 어떻게 돼 있다? 단순히 구속된 따로 돼 있다. 즉 구속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뭘로 봤냐면 헌법과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조항이 뭐냐면 헌법 몇 조? 12조 사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구속 후 이유가 된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이 사람이 별건으로 구속됐던 해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형 집행으로 인해 구속됐던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 논문을 들었고 세 번째로는 피고인의 입장에선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피고인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난 궁금해가지고 한 법정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찾아봤어요. 분명히 여기에 그냥 구속된 대로 돼 있는데 왜 나는 직권으로 선임을 안 해주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에서의 구속인지 별건에서의 구속인지 형 집행에서의 구속인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논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번에 구속된 때의 의미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 그리고 형집행에 구속된 데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봤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줄 친 부분부터 볼게요. 자, 보면 판결 요지 굵은 글씨 보시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면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 꼭 적으셔야 하고 많이 구체적으로 논거를 제시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요약해 드린 대로 목차를 잡으시면 돼요. 이게 다 판결 요지에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 구속이라는 문헌 의미를 보자.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구속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헌법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 볼게요. 여기서는 밑줄 친 부분 볼게요.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구속피고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법이라는 저울의 형평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이 피고인을 조력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구속피고인을 위해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해당하면 형사사건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굳이 한정해야 해석할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 단락의 밑줄 칠 부분 보시면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사실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거기 나와 있죠.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선 해석이에요. 보시면 밑줄 친 거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사건에서 구속상태, 별건 구속상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형 집행 중인 상태 모두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함으로써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성을 실체법적 관점에서 구현한 것이라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한 것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절차법적 관점에서 관철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형법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형법 배우시면 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 그림은 일단 좀 냅두고 일단요. 37조 후단에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원래 A와 B죄가 예를 들어서 불과 일주일 차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해봐요. 범한 것이라고. A와 B죄를 만약 동시에 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이 한 개가 선고되겠죠. 형이 한 개가 선고된다는 의미는 전과가 한 개라는 의미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형에서 두 개를 같이 합해서 양형을 정하니까 두 개를 따로 해서 재판받는 것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A, B가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가 먼저 재판을 받아서 확정되는 경우에 그리고 나중에 A가 다시 재판을 받을 때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에 비례해서 불공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후적 경합범 조항을 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라는 말이에요. 동시 재판받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한다? 형을 임의적 감면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를 실체법적 관점에서 관찰한 거고 이게 구속을 다수견처럼 해석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관철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애초부터 건조물 침입자와 상해죄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상정해 보라는 얘기죠. 건조물 침입자와 상해죄를 애초에 같이 재판받았으면 이 사람이 구속됐을 때 이 두 개의 죄에 대해 다 애초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따로 재판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이 선정이 안 됐었던 거지만 만약에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라면
해당 사건에 해당이 돼서 직권으로 선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다수견처럼 해석을 해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형평성을 어떤 관점에서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관철을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